네, 4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때 그 방향 그리고 방법, 기법들도 당연히 달라진다는 게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타입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뉴메릭 변수, 뉴메리컬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떤 문자 형태로 된 캐릭터형, 그다음에 캐릭터형이랑 다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팩터라고 해서 특정 종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국가 개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시아, 유럽, 그리고 뭐, 아메리카, 이런 형태로 이제 종류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데이터 타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지컬은 이제 방향입니다. 뭐 좌우가 될 수 있는 거고 남녀가 될 수 있는 거고 있다 없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사실이다 거짓이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로지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형태나 성질에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뉴메릭 같은 경우에는 다리 개수 같이 숫자로 떨어지는 수치형 변수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곰의 다리가 4개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2개로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끼리 다리 4개죠. 네. 그래서 4, 4, 2, 4, 4, 4. 네, 문어는 8개이고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다리 개수가 갖는 거라면 이름으로 가면은 이제 곰, 코끼리, 돌고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종류로는 이걸 묶을 수가 있겠죠. 포유류, 뭐 곰, 코끼리,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포유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반대로 오리, 닭 같은 경우에 조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향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이 그림에서 왼쪽을 보고 있냐 오른쪽을 보고 있냐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좌냐 혹은 우냐 이게 수준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로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2개 이상이기는 합니다. 좀 더 많기는 한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고유의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동물들의 이제 신장이 나오겠죠.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20, 딱 220cm라고는 할 수 없겠죠. 뭐 220점 몇몇 몇몇 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끼리, 돌고래, 곰, 낙타, 캥거루처럼 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뭐 다른 예로 들자면은 뭐 등번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남자냐 여자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속성에 대한 걸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범주형 변수이고 연속형 변수는 숫자형 변수로 어떤 구분 없이 쭉 갈 수 있는 것들을 연속형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뉴메릭 변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나누면은 이제 이거 정수만 다루냐 혹은 정수랑 소수까지 다루냐에 따라서 뉴메릭 혹은 인티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팩터 같은 경우도 이제 동물 종류 그리고 이제 그렇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 수준이 2개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거 바이너리 변수 혹은 로직형 변수라고도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형으로 볼 수 있는데 수직선상으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연속형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220.4cm의 곰이 있고 224.5cm 곰이 있고 네, 뭐 그런 것처럼. 하지만 동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반달곰이다. 반달곰은 반달곰이죠. 다시 말해서 반달곰과 뭐 미국곰 이렇게는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 숫자형 변수 같이 그런 개념이라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범정에 가까워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시계열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과 위도와 경도로 따질 수 있는 이제 지오그래픽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데이터 타입에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데이터 타입은 벡터형과 스칼라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방금까지 보았던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벡터형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형, 인티저형, 뭐 바이너리형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의 형태를 하나의 바구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지만 스칼라형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동일한 형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벡터형이 자주 사용되는 형태고요. 스칼라형은 아무래도 벡터형이 보다 더 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령 강아지, 그다음에 강아지의 다리 개수 4개, 그다음에 암컷이냐 수컷이냐의 바이너리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 벡터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벡터가 1차원적인 부분이었다면은 이번에는 2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벡터끼리 뭉쳐놨을 때의 형태인데 이 강아지 말고 까마귀로도 있고 참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아지로 시작되는 부분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고 즉 열이 변수가 형성되는 거고 이게 바로 데이터 종류가 됩니다. 인스턴스라고도 불리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아래서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티저, 뭐 캐릭터형, 팩터형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표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반면 매트릭스형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숫자만 가능하게 됩니다. 숫자만 이 바구니에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스트형과 어레이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더 한 차원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원, 이게 2차원, 이게 3차원의 형태라면은 뭐 가령 데이터 프레임 같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진돗개, 뭐 초록까마귀, 푸른 참치처럼. 하지만 이 면 하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면 하나가 이 강아지 4 수컷이 강아지 4 수컷, 까마귀 2 암컷, 까마귀 2 암컷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라면은 이 리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돗개 4 암컷이 진돗개 4 암컷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 행의 옆에 부분에다가 바로 푸들 흰까마귀 검은 참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차원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 R로서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벡터형, 매트릭스형, 그리고 매트릭스형과 비슷하게 데이터 프레임형이 있고 어레이랑 리스트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의 특징은 조금 더 다양한 범주에 속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트는 여기 안에다가 벡터 형태를 넣을 수 있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매트릭스 어레이 상관없이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설명의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어레이형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리스트가 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여기 이 후추병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후추병 안에 후추 종이 껍질이 있는 거죠. 껍데기가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리스트의 하나의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엑셀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엑셀의 표에 일부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일부 변수에서도 또 쪼개가지고 그 속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스트는 굉장히 큰 그릇에 해당합니다. 그 큰 그릇이자 큰 형태의 다양한 변수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물론 어레이, 매트릭스, 벡터, 데이터 프레임도 다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다양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지가 바로 그 결과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까처럼 진돗개랑 까마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돗개라는 변수와 진돗개의 수 변수, 까마귀와 까마귀의 수 변수가 있을 때
각각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항 변수 두 개가 뭉치면은 바로 이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죠. 삼퍼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다양한 그래프들이 변수와 즉 데이터 형태와 그다음에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보다 쉽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R 강의에서 한번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놨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 강아지 까마귀 참치가 있죠. 이거를 이걸 카인드에다가 이 C라는 벡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의 각자 다리의 기수, 성별, 그다음에 수명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 애니멀 카인드는 이 C라는 벡터를 의미하는 벡터 인자값에다가 넣었을 때 각각 강아지, 까마귀, 참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위에 4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즉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 까마귀, 참치는 강아지, 까마귀, 참치 다리 개수 4개, 2개, 2개, 그 다음에 암컷, 수컷, 죄송합니다. 수컷, 암컷, 수컷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표가 하나 더 생겨서 밑에 각각 12.8년, 7.5년, 12.5년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방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벡터 하나하나를 각각 말한 것 같다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서 하나로 붙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가는 것과 같죠. 비슷하게 또 다른 벡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들, 흰까마귀, 검은 참치를 각각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리스트에다가 넣어서 보면은 바로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나온 것처럼 각각 네. 1층에 이제 강아지, 까마귀, 참치가 있는 거고 2층에 푸들, 흰까마귀, 검은 참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층에 진돗개, 초록까마귀, 푸른 참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뢰형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개념이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어레이에다가 각각 1부터 12까지 값을 부여하고 2행, 2열, 그 다음에 3이라는 Z축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1층에는 1, 2, 3, 4가 있습니다. 1, 2, 3, 4. 이게 아래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2층에는 5, 6, 7, 8이 형성된 거고 3층에는 여기 그림은 없지만 3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9, 10, 11, 12가 있는 겁니다. 어레이는 주로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그다음에 문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다 넣을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 보다 자세하게 진행할 건데요. 3층에만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리스트 형태도 그래서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은 하겠지만 가령 이런 것입니다. 애니멀 리스트의 전체 데이터 형태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그 안에 1층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마치 여기에서 1층에 해당하는 어레이 값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층에 첫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 즉 애니멀 카인드, 즉 종류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리스트를 붙여줘가지고 네,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로도 확인하면은 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열, 그리고 세 번째 열, 그리고 뭐 1부터 세 번째 열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2부터 세 번째 열까지만, 또 2, 4까지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